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월 17일 마감한 증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35.90포인트 2.47%큰 폭을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 그리고 중동과 우리나라 또 북한 등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불안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이 9,050억 순매도, 기관이 117억 순매수하면서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하면서 하락 마감하였고요. 코스닥 또한 843.05포인트 2.55%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인 1,771억을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기관은 144억 순매수했습니다. 국내 안팎의 지정학적인 불안도 현재 증시 약세의 원인인데요. 작년 10월 초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또 그 대리전도 지금 격화되는 양상이죠. 또 최근 세계 무역 항로인 홍해, 수에즈 운하의 길목인 또 밥엘 만데브 해협에서도 예멘 후티 반군이 또 반이스라엘 상선과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감행을 했고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한국을 주적으로 헌법에 또 병기하는 등 국내 대북 리스크도 불거진 것도 영향이 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당선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우려 요소인데요. 미중의 갈등의 심화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 연준 발언에 조기 급락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또 중동 지역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가세하면서 달러도 강달러를 보이면서 이런 이 불확실성 리스크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4.20, 0.93%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동과 우리나라, 북한 등 이 지정학적 불안 등 이 누적된 악재에다가 패드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이 더해지면서 원달러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은 역시 이제 해운, 종합물류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홍해 리스크 고조에 따른 해상 운임 상승 전망 소식에 대한해운, 흥하해운, STX 그린로지스, 동방, 태웅로지스, 칸솔로지스, KCTC 등 해운 종합물류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오늘 또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해에서의 MN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반격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확전 우려가 지금 구조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그 16일 날 현지 시간으로 오전 4시 15분께 후티 반군이 MN에서 발사 준비를 마친 이 대한 미사일 사기를 미군이 타격해 파괴했다고 발표를 했고 또 미군이 MN 지역에서 후티 반군의 군사 시설을 공습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또한 미 해군이 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민간 상선 공격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이란이 공급하는 또 신형 재래식 무기를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홍해 또 남쪽 예멘 앞바다에서도 그리스 화물선이 미사일을 또 한 발이 맞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후티 반군을 테러 단체로 또 재지정할 예정이라고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주요 무역 항로가 홍해의 항행이 위험해지자 이제 물류비와 해상 운임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고 홍해 해협 운항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동과 유럽행 해상 운임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또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또 대성에너지, GSE, 흥구석유, 미래생명자원, 신성울리스 등 도시가스, LPG, 사료, 음식료 업종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산주 관련 종목들도 오늘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반도 전쟁 리스크가 고조화 속에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빅텍, 스페콘 상을 갔고요. 비오테크놀로지, 휴니드, 한일단조 등 방산주 관련 종목 움직임이 오늘 또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황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고,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이제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또 아울러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를 했었죠. 또 업계에서는 또 올해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또 주장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핵 핵 위기 당시에 미국의 협상 대표로 나선 이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가 최근 안보 외교 안보 전문지에다가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란 이 기구에다가 이 안보 전문지인데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올해에 이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밝혔고요.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미국과 중국이 이 대만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동료로 또는 동료가 없더라도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군의 자산과 동맹의 핵 위협을 가해 중국을 지원하는 상황을 또 가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라크 내 모사드를 공습하면서 미사일과 드론 등을 동원해서 파키스탄 이 서부 발루치스탄주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에 대해서 순위파 분리주의 단체 자이시 아들의 근거지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중국 아이폰 15가 이 아이폰 1호 15가 이 판매 부진 속에 가격 인하 등의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더구전자, 삼성전기, LG노텍, BH 등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의 스마트폰이 아이폰이죠. 이 중국에서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애플이 이례적으로 가격 할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애플이 오는 18일에서 21일까지 중국 앱사이트에서 아이폰 1호 시리즈 가격을 최대 500위안, 우리나라 돈은 약 9만 원 인하하기로 했고 맥북 에어도 최대 800위안인데 약 15만 원 할인해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500위안, 70달러의 할인폭은 기종에 따라서 6에서 8%에 해당하는 것인데 애플이 가격 할인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시장에서는 또 애플이 주력하고 있는 아이폰 최대 시장 중 한 곳인 중국에서 최신 아이폰 1호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풀이 되는 모습으로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 중국에서 아이폰 1호 15의 이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 국내 부품 업계의 실적 전망에 먹구름이 꼈고 또 이미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대만 업체들의 또 실적 둔화가 가시화된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고 특히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선보인 신형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이폰 1호의 인기는 꺾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또 작년에 4분의 4분기부터 5분기 연속 실적 역상장이 또 유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죠. 또 미국의 아이오 경선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는 소식에 트럼프가 다시 재선의 경기감 속에 이제 이 신재생 2차전지 전기차들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금양그린파워, 파루, CS윈드, CS베어링, 세아지강주 등 태양광 풍력 관련주, 시노펙스, 에스피어스, 세종공업 등 수소차, LG 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에코프로 BM, 상기V 등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관문에 이 중부 아이오주 코커스 당원대회인데요. 51%를 득표하면서 경쟁자들에게 압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제 IRA 법안에 대해서 IRA 그 인플레이션 핵심 감축법에 대해서 역사상 최대 증세라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IRA 법안 수혜로 부각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이 또 이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미국 증시에서도 선파워, 선오버, 버스트 솔라 등 미국 신재생 에너지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또 크리스토퍼 일러 패드 이사의 매파 발언,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해 보인 것도 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속에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인터넷, IT 관련 종목들도 일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번 간밤에 끝난 뉴욕 증시가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증시가 연준의 고위 인사의 매파적 발언에 조기금리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가 하락을 했죠.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등 미국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징랜드, 아지네스텍, 자람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카카오, 네이버, LG전자, 삼성 SDI 등 인터넷 IT 대표주 테마들도 하락을 했고요. 또 금리 변화에 따른 이 밸류에이션 변동성이 큰 이메일이라든지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조이시티 등 게임, 모바일 게임 관련 종목들, 그 셀트리온 그룹주, 부광약품, SK바이오팜, 아이바이오로직스 등 제약바이오들도 일제히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이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4대 금융지주 작년에 연간 수익률이 0%대 성장 전망 소식에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카카오뱅크, KB금융, 제주은행 등 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연일 하락하는 시장이었는데 오늘 또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시장이었습니다. 힘든 시장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